안녕하세요. 위클리뷰그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KFX 개발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골치 아픈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방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과 한국인리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IFX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기술이 뛰어나서 같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100% 한국의 기술력과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KFX의 향후 운용 및 유지 보수 그리고 개발 비용 지원의 파트너로 선정하여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KFX 사업에 터키 등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인도네시아만 남아 KFX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바라는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개발비 지원과 이에 따른 기술 습득 그리고 IFX 발주량 개런티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KFX는 개발 후 발주 시 일정 이상의 물량이 확보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실제 양산 시 드는 비용과 향후 유지보수에서도 가격 하락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정부는 KFX 개발에 많은 참여국들이 들어와 그 발주 물량을 확보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개발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받아 IFX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올해까지 개발비 6천억 원을 미납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방의 수장인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고 도입을 문의하였고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과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인도네시아가 말입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중국과의 영유권 마찰 대응이 급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수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 시 중국의 전투기에 대응해 출격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리는 KFX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러시아 수호이 35 전투기 11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오스트리아가 퇴역시키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문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아시다시피 극악의 유지 비용이 들며 이에 오스트리아도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강제 퇴역하려는 전투기입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추가 개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 인도네시아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 도입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프랑스는 기술 지원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KFX는 라팔과 비교했을 때 툭칠나게 나은 것도 없고 라팔의 기술을 적극 이전한다는 프랑스의 제안을 받는다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당장에 3,500억 원을 날리는 것이지만 2026년 도입되는 KFX보다 이미 신뢰성이 검증된 라팔 기술을 당장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why not 인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KFX보다 라팔을 택하여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국영 항공기 개발 회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KFX 개발 사업에 있어 인도네시아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도 인도네시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배짱을 부려도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정치, 경제 내부 사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사업에서 기행을 벌이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복잡한 속사정이 더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과 정치적 경쟁자인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군 장성 출신으로 조코이와 경쟁한 두 번의 대선에서 46.9%, 44.5%로 득표를 얻으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정치적인 거물입니다. 최근 대선에서는 프라보우 후보 지지자 100여 명이 조코이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시점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카르타 등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치는 등 국론이 분열될 위기에 처하자 조코이 대통령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프라보에게 입각을 권유하는 상생의 러브콜을 보냈으며, 결국 프라보는 군 출신답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국방 성과인 IFX 사업, 즉 KFX 공동개발 사업과 잠수함 도입 사업이 아주 눈엣 가시로 보였던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수호이 35 구매를 협의하고 프랑스와도 전투기 구매를 협의하는 등 기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라트리브는 프라보우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엄밀히 말하면 당장 무기를 구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찔러보기식으로 기행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프라보우 장관은 이러한 찔러보기식 기행을 벌인 것일까요? 바로 조코이 대통령을 몰아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국방을 외치는 프라보우지만 IFX와 잠수함 개발 사업은 조코이의 정치적 업적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즉 프라보우는 조코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물인 한국과의 IFX와 잠수함 공동개발 사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행을 펼치는 것입니다. 조코이는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 야권의 정치적 거물인 프라보우를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그에게 국방 업무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끌어말릴 힘이 사실상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KFX 개발 사업에서 분담금이 지연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경제 사정입니다. 2018년부터 아시안 외환위기 수준으로 환율이 오른 인도네시아는 한 푼의 달러가 아쉬웠고, 이에 긴급한 외화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인도네시아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에 인리 대통령은 작년 9월 한국을 방문해 인도네시아의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CN235 수송기와 팜유 등 현물로 대체하여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CN235 수송기 수요처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수요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1320억을 송금하는 등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 수익이 단절되며 인도네시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조코이 대통령도 프라보우 국방장관의 기행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행이 KFX 사업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열세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조코이 입장에서도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을 보았을 때 억지로 말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번 향후 KFX 개발의 행보.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KFX의 빠른 완성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게 어쩔 수 없이 일부 양보를 해야 현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도 라팔을 당장 도입하면 좋긴 하지만 KFX의 당장의 성능은 라팔과도 비슷할지언정 KFX는 향후 블록 2-3를 염두에 개발한 전투기이며 라팔은 이미 4세대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재 투입된 자금과 향후 발전될 KFX를 염두에서라도 인도네시아는 KFX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방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무장 및 개발할 수 있는 4.5세대 그리고 향후 개량의 블록2부터는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전투기를 자국이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 인도네시아가 이탈하지 않도록 좋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이탈한다면 KFX의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제기 조립 단계에서 골치 아픈 이야기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